주문 관리예요. 강의용 게스트 데모로 만들어 놓은 걸로 주문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운영 관리에서 로그인 설정을 했다면 오픈마켓 주문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픈마켓 주문 수집은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마켓에 주문 수집을 눌러주면 이 주문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주문에 대해서 가져오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임 취소 교환 반품 수집을 누르면 그걸 상품이 판매됐는데 문의글을 클레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문의글을 누르면 여러분들한테 문의한 문의글들을 수집을 해줘요. 현재는 그 세 가지를 이제 눌러주셔야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상품을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는 기능, 주문을 수집하는 기능, 문의글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 클레임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능, 운송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업로드 안 하셔도 돼요. 업로드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들을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마스터에서는 여기가 이제 쫙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항목들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돼요. 얘가 어떤 일을 수행하면 얘가 자동으로 쫙 펼쳐지면서 어떤 일을 수행했어요 라고 알려줄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엄청난 노력을 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셀러픽 주문이 있는 거 가져와 라고 눌러주셔야 되는 거고요. 문의글 있어? 눌러주셔야 되고요. 취소 교환 반품 문의 있어? 눌러주셔야 현재는 작동. 그렇게 가져왔다면 이렇게 오픈마켓 주문 수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색깔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매칭이라고 파란색이 있고요. 옵션 매칭이라고 있고요. 수동 매칭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내가 스크랩하고 업로드한 그 상태와 동일한 옵션으로 수집이 된 경우 당신이 올린 블랙과 S 사이즈 동일한 게 들어왔네요. 얘는 정보가 일치하네요. 맞죠? 라고 매칭 버튼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주황색인 경우는 이게 블랙에 M이 들어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셀러픽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얘는 딱 눌러주면 얘는 바로 매칭이 완료되고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블랙에 M인데 확실히 매칭을 좀 한번 해줄래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눌러서 클릭하고 그게 이거 맞네 선택을 해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가는 거예요. 저기 스크랩 나오는 것들 있죠. 지금 매칭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렸는데 그 동일한 상품이라서 여기에 액박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까 위에서 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록한 상품들을 가져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타 프로그램으로 등록한 상품은 셀러픽에서 안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존 업로드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 프로그램을 안 쓴다고 해도 그 상품이 마켓에 올라가 있는 상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언제 필요하냐? 셀러픽을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상품이 셀러픽에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액박으로 나오고요. 그때 여기 아까 보였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스크랩이란 버튼을 눌러서 그 원본 URL의 정보를 한 번 더 긁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긁어온 다음에 이렇게 옵션 매칭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 그 주문은 자동으로 매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위에 물어보신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셀러픽에서 스크랩 했는데 이 상품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냥 마켓에 중지 안 하고. 그럼 마켓에서는 존재하고 셀러픽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이때 주문이 들어와도 동일하게 액박이 나오고 스크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 배송을 위한 스크랩은 여러분들은 그 유료에 카운트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나 상품 1000개만 유지하고 1000개 다 지워버리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지.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별로 좋지 않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매칭을 완료하게 되면 그 상품은 이렇게 준비 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준비 중? 뭐예요? 물건을 내가 사야겠구나. 그렇죠? 구매 후 발송되기?
내가 구매를 했고 운송장 번호가 나오는 걸 대기하고 있구나. 중국 배송점 운송장 번호가 나와서 넣었구나. 집하지 도착, 물건이 도착했구나. 패킹 완료, 패킹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글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오픈마켓 주문 수집에서 보시면 구매 요청합니다. 직접 구매합니다. 이 두 가지가 뜨게 돼요. 아, 이건 내가 살래. 하시고 매칭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구매해 주세요 하고 매칭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 중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끝에 보면 구매 요청, 재고 상품 이렇게 있고요. 요 밑에는 구매 요청에 빨간색 불이 들어왔어요. 체크로.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세요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체크 안 된 거는 직접 구매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한 단어로 써달라고 해요. 모자인가 보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 상품과 동일하다고 하면 한 번만 넣어주시면 다음번에는 자동으로 이 값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세관에 신고하는 영문명이거든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직접 구매하는 것과 구매 요청이에요. 구매 요청으로 들어온 건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딱 두면 돼요. 이제 구매팀에서 여기 접수된 게 이제 쫙 들어오겠죠. 들어온 순서대로 구매 중으로 이동을 시켜요. 그럼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가면 아, 구매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구매 요청을 했는데 취소를 할 일이 있잖아요. 이 상품 취소가 된 거예요. 취소 상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 상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소는 언제 가능하냐? 이 준비 중일 때 가능해요. 두 번째, 이 상품을 내가 직접 구매할 건데 구매 요청으로 잘못 매칭을 했어요. 여기 매칭 취소를 눌러주시면 매칭 자체를 취소해버려요. 여기서 사라지고요. 다시 오픈마켓 주문 수집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다시 매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매칭할 수 있고. 됐죠? 구매 요청, 다시 취소, 직접 구매, 다시 취소, 구매 요청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주문서가 취소된 경우는 구매 요청건인 경우에는 불가하고요. 본인 거면 다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소 상품에서 구매 요청건이 아닌 경우는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구매 요청건은 안 됩니다. 구매 요청건에 대해서 실수했어요. 1대1 문의에다가 되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주세요. 이 상품은 이제 구매팀에서 구매 요청과 직접 구매 상품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준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매칭도 취소할 수 있고 다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옵션이 다르게 매칭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 거라면 상관없지만 이 상품에 실제로 이 옵션이 아닌 클릭을 하면 이동을 합니다. 자, 셀러픽 좋은 점. 이 상품을 스크랩하고 엑셀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엑셀을 관리할 일이 전혀 없다. 모든 정보는 상품을 수집함과 동시에 이 화면에 다 있어요. 이 화면에. 뭐 링크, 옵션, 뭐 구매 이력, 그 다음에 마켓 해당 페이지 다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연결돼요. 이거 테스트 상품이라 그런 거고요. 자, 클릭해서 원본으로 간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건 이 옵션인데 이 옵션으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프린트 스크린 요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요. 옵션 사진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면 1월 13일 이런 식으로 써놓다고 하면 우리 구매팀에서 이것만 딱 봐도 이해되겠죠. 소통을 좀 더 쉽게 하자는 의미예요. 또는 직접 구매했는데 이 상품이 아니고 다른 상품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우리 검수팀에서 이 상품 아니에요. 불량이 아닌 이 상품 이걸 보고 정상이네.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셀러님과 셀러픽의 작업자들이 다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님들도
일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해주면 얘네들이 물어보지 않고 직관적으로 일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돼지코 필요하면 돼지코, 수량은 뭐 2개면 2개 다 가능합니다. 안전포장, 사진 요청인데 사진 요청 사실 셀럽픽 별로 의미 없어요. 다 해드리니까. 디테일 검수 사실 의미 없어요. 다 해드리니까. 자, 경동 착불을 누르지 않으면 이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동으로 나오면 다 여러분들 예치금에 차감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동 착불로 해주세요 하면 고객한테 받게끔 돼요. 근데 고객들하고 이거 분쟁이 많아요. 왜 착불이냐, 물건 안 받겠다, 이런 부분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관부가세. 그 관부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관부가세는 150불로 알고 계시죠? 150불 이상일 때 관부가세를 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의자가 있다고 쳐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고급스러운데 그거 전에 여기다 300원 줬다고 넣은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신고를 저희는 구매가로 해줘요. 구매가로 신고를 하는데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세관이 150불이 안 넘는데 야 이거 이상해. 그러고 잡습니다. 잡게 되면 정말로 이거 150불이 넘지 않는 거야? 그러면 판매된 내역서를 가져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마켓에서 판매된 금액으로 소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관부가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크고 150불 안 되는 게 이상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내가 낼게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요 금액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150불이 된다. 이건 관부가세 대상인 거 뻔히 아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눌러주세요. 누가 낼지. 그런데 구매자들이 저 문자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게 들어와서 멈춰 있거나 하는 경우는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판매자로 받은 다음에 구매자한테 여기로 입금하라고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전자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FTA 상품을 체크해주면 좀 요율이 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상품이죠. 준비 중이네 사야지 그리고 클릭하고 여기 간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장바구니 담고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다면 주문번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문번호가 나왔다고 칠게요. 내가 산 구매 내역서에 가서 구매 내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호가 생겼다고 가상번호를 넣습니다. 마우스를 딱 떼주면 구매 완료하면서 여기가 타오바오에서 샀다고 딱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가 구매 후 발송되기로 자동으로 바뀌죠. 얘는 이렇게 넣음으로써 얘는 여기에서 22개 있죠. 요 구매 후 발송되기로 가보면 여기로 이동되어 있는 거. 아까 여기서 이 번호를 넣고 산 가격이 있잖아요. 스크랩 당시에는 95원에 배송비 5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살 때 당시에 100원이 된 거예요. 배송비는 그대로 5원이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명 자료로 이게 만들어져요. 세관 신고는 이걸로 되게 돼요. 이걸 안 넣으시면 이걸로 됩니다. 구매하고 이 금액을 넣어주면 나중에 소명 자료를 할 때 내가 그 시점에 산 가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넣어주시고요. 준비를 했다면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금액은 판매가로 신고하라고 문서가 오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저희는 구매가로 신고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100 위안이면 상품 가격, 요건 배송비예요. 배송비가 없다면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기록 가지고 최종 소명 자료가 만들어진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 중에서 구매 후 발송되기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초보니까 뭐 매출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하루에 뭐 20개 넘어가고 30개 넘어가고 이제 구매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거든요. 준비 중에 있을 때 여기에 지금 21개의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때 클릭하고 갔을 때 품절일 수 있잖아요. 이 품절인 상품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품절인 애들은 일단 품절 이슈 확인으로 이동시켜버려요. 여러 개가 있는데 품절인 애들은
너 나중에 볼게. 그럼 품절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애들 쫙 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리고 품절 이슈에 얘네들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면 돼요. 딱 가서 이미지를 타오바오에서 다시 검색하고 동일한 상품에 재고 있어요. 오케이. 품절 변경해서 새로운 URL 넣어주고 URL 변경 이렇게 눌러주시면 변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준비 중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 무조건 해야 될 일은 구매하고 운송장 넣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구매 발송대기는 오전에 사면 오후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날 대부분 나오겠죠. 다음날 가서 확인해 봤더니 나온 거예요. 자, 이런 번호가 나왔다고 쳐요. 중국 배송 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저장이 완료됐다고 하죠. 구매 후 발송되기 1이었다가 중국 배송 중으로 가보면 1이 사라지고 여기에 내려온 거죠.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다라는 거는 사장님이 상품을 샀고 배대지로 상품을 보냈어요 라고 저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 이 번호로 보냈어요. 우리는 알겠습니다. 이 번호가 도착하면 사장님 상품이 도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주문 1일이 됐고 요 진행 로그를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진행들이 이제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쿠팡에서 환불을 받아야 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셀러픽은 요거 캡처해서 주시면 끝나요. 요거랑 요 화면 캡처 하나, 진행 로고 캡처 하나 보내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줍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보면 자동차 그림이 있잖아요. 요걸 클릭하시면 배송 조회가 나와요. 이건 이제 가짜 주문이니까 배송 조회가 안 되는데 여기에 이동하고 있는 경로가 나옵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배송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은 배송이 완료됐는데 배송이 완료됐다면 여기 떠야 되겠죠. 집하지 도착에. 집하지 도착에 떠서 집하지 도착 몇 시 몇 분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중국은 배송 조회했을 때 뜨는 그 시간에 도착하는 일이 없어요. 하루 맨날 뒤에 도착해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먼저 도착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갖다 주는 방식을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도착일 다음날 정도 우리 쪽에 온다고 보면 거의 맞고요. 도착했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사고라고 보셔야 돼요. 어떤 사고냐면 배송 조회를 하면 도착으로 나오는데 중국 배송 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중 팔고 우리 쪽 배대지가 아닌 다른 배대지로 간 경우가 있어요. 둘째, 그 사람은 제대로 보냈는데 배송하는 애들이 사고를 친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배송 조회를 했는데 도착으로 나왔고 셀러픽에서는 도착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고객센터 1:1 문의글 등록하시면 돼요. 1차 물류 문의, 중국 창고 도착 여부 확인,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처 방법들을 저희가 문의하기 전에 이 건에 맞는 대처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아직은 없어서 준비가 안 돼서 네, 해결이 안 됩니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하고 문의글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팀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릴 겁니다. 모든 문의는 글을 먼저 등록해 주시고 너무 긴급하면 전화를 주세요. 일반적으로는 체크하는 시간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 중에서 구매 발송되기, 중국 배송 중, 집하지 도착까지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준비 중에서 구매 요청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취소받기는. 요거는 이제 구매팀에서 넣어주고 갑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품절이 됐거나 옵션을 잘 모르겠거나 그 다음에 68원인데 실제로 살려고 했더니 400원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저희가 올려줘요. 그러면 1월 13일 구매해 주세요. 이거는 자동화로 바뀌어 나갈 건데 써주시고
준비 중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준비 중으로 오게 되고 구매팀에서는 이 메모를 보고 구매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품절 이슈로 넘기고, 그래서 서로 핑퐁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 중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매 후 발송되기가 되면 취소를 못해요. 구매 번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는 여기 구매 취소 요청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저희 쪽에 구매 취소 요청이 접수가 된 거고요. 취소가 가능하면 승인을 내주고 취소가 되고, 얘가 발송이 되었다면 반려를 시킵니다. 취소 안 돼요 라고 중국 배송 중으로 바뀌어요. 고객이 취소를 했으나 물건은 계속 이동 중인 거죠. 구매 후 발송되기위해서 취소가 반려되고 중국 배송 중이 됐다면 한국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때 패킹 중지 요청을 누르시면 돼요. 패킹을 안 합니다. 패킹 중지 요청을 누르면 이렇게 3개의 버튼이 생겨요. 반품합니다 누르시면 이 상품을 반품해 드릴 거고요. 보관해 주세요 하면 창고에 보관을 해 드릴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한 거 반품 요청이니까 그런 경우는 반품할 중국어로 자세히 잘 써주셔야 되고요. 구매 요청권이면 여기에 구매 요청, 구매 요청, 구매 요청, 구매 요청 접수하시면 돼요. 직접 구매하신 거는 자세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구매를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을 넣어주잖아요. 95원에 사기로 했는데 확인해 보니 100원이에요. 그럼 5원이 더 늘어났으니까 저희가 한번 품절 이슈 관리에 물어볼 것이고요. 사달라고 하면 100원으로 사게 되고 5원에 대한 비용은 중국 배송 중이 될 때 추가로 차감해 갑니다. 그래서 진행 로그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게 관련해서 뭐 실수로 2kg를 넣었는데 이게 실제로 도착해 보니까 0.5다. 그러면 지불했던 금액을 2kg에 대한 비용을 받았지만 패킹을 하고 무게 측정을 한 다음에 차액을 자동으로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분량 5배송이에요. 상품이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첨부 파일, 입고 검수가 있어요. 검수는 저희는 사진을 찍는 기준이 있거든요. 도착한 운송장 번호, 그 다음에 포장 상태, 그러니까 그 박스든 포장이든 전체가 보이는 화면,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 그리고 그 안에 오형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이걸 보고 상품이 2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사진이 1개예요. 상품이 1개 들어있을 때 예를 들어서 2개가 오기로 했는데 왜 1개죠? 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사진 찍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매자한테 이 사진을 보내고 하나 들어있다고 말씀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 각각 해당하는 분량 5배송이니까 기간이 늘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셀러하고 CS를 이때 진행하는 거예요. 구매자가 저 기다릴게요 하게 된다면 새로 주문합니다. 도착 상품은 반품해 주세요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상품은 반품으로 진행하고 새로 주문합니다가 됐으니까 준비 중에 주문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해 나가면 돼요. 여기서 체크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미처리 리스트에서 처리 중 리스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번호가 떠 있다면 번호가 없어지도록 해야지 처리 중으로. 그리고 확인 리스트가 되면 처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리스트에 가보면 데이터가 없는데 어쨌든 미처리에서 요청한 것들을 뭐 반품해 주세요 하면 반품이 완료되었다. 반품 번호는 뭐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품이 완료된 건 여기 반품 지시 CN에서도 다시 한번 리스트가 되죠. 자, 지파지 도착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줘요. 근데 셀러픽에 자동 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보내주세요를 체크하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동 패킹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보내주세요 확인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검수하고 보내요. 여기에서 단점은 5배송이 있을 수 있어요. 장점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일일이 선택 안 해도 저희가 판단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5배속 내도 괜찮아요. 자동으로 해주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고요. 제가 다 검수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기존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반반이에요.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합배송 조건이 있는데요. 합배송은 마켓이 같아야 되고 그 마켓에 아이디가 같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수취인의 명이 같아야 되고요. 수취인의 연락처, 주소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합배송으로 묶여요. 처음에 최초에 주문을 할 때 여기 6,000원, 여기 6,000원 두 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2,000원이 준비 중 상태에서 결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건이 패킹 완료가 됐을 때 둘 다 동일하게 합배송이라고 하면 그때 요 두 개의 합산 무게를 제외하고 비용을 되돌려 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가라고 쳐요. 1,000원, 900원, 800원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내면 관부가세가 나오고 하나를 보내면 관부가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분리 눌러서 얘는 1차로 보내주시고요. 얘는 2차로 보내주세요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1차로 얘를 보내요. 관부가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얘가 통관이 완료되면 그때 이걸 보내요. A가 통관이 완료돼야 B가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한국에 들어와서 세관에 있을 때 얘가 출발하면 합산으로 생깁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생각보다. A라는 사람이 셀러님한테 물건을 산 거예요. 샀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B라는 물건을 샀어요. 다른 판매자한테. 그런데 이 두 개가 공교롭게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산으로 이거 나옵니다. 누가 내야 돼요? 이건 구매자가 내야 되겠죠. 여기 준비 중에서 이런 경우 있죠. 5개예요. 이 5개를 살 때는 한 번에 사요. 이렇게 사요. 살 때 여러분들이 5개를 한꺼번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하는 거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매 후 발송되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5개가 운송장 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송장도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5개를 묶어서 구매도 하고 운송장도 넣으면 깔끔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품은 5개를 보내기에는 세관에 걸릴 것 같은 거예요. 세관에 걸리는 건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관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 하나는 사업의 목적으로 통관을 안 시켜줄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얘는 좀 분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분리 버튼이 집하지 도착 전까지 이 분리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야겠다, 안 나눠야겠다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고 이거를 2분할, 그러면 2개, 3개씩 보내겠다는 거죠. 그렇죠? 3분할은 2개, 2개 하나 보내겠다는 거죠. 2분할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나누시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얘네는 얘를 1차로, 얘를 2차로 해주시면 얘 보내고 얘 보내겠죠. 근데 이 판매 가격이 2배가 돼버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준점을 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가도 이 3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3개 값을. 3개 값이 뭐 500원이었고 2개 값은 뭐 200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가격으로 세관 신고되는 거니까. 1차 분리됐으니까 이대로 이제 집하지 도착하면 얘 먼저 보내주고 얘 먼저 보내주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미인식 운송장이 있어요. 미인식 운송장은 중국 배송 중에 이 번호를 넣어 주셨는데요. 그 중국 판매자가 끝 YT1234 끝번호 5번인데 실제로 도착한 건 다른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인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인식 운송장에 넣어드려요. 사장님, 이 상품이 왔는데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상품은
요 상품입니다라고 요 번호를 복사해서 여기 넣어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미인식 상품을 저희가 찾아서 저 상품을 지파지 도착으로 바꾸고 패킹을 해드립니다. 지파지에 도착한 상품이 돼지코를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파지에 도착하면 이 사람의 정보, 통관부호, 주소 이런 어떤 각종 또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패킹 중지를 누르시고요. 우리 쪽에 패킹을 안 합니다. 뭐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분들이 잠시 쉬어야 되면 패킹 중지를 일단 눌러 놓으세요. 그러면 기타 패킹 대기로 가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 돼지코 넣어주시고요. 이거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지파지 도착. 이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요. 여기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킹 중지에서 문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해제를 시키면 그 값을 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파지 도착했는데 반품을 해야 되거나 취소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서 다시 한번 반품합니다, 보관해 주세요 또는 5배송으로 이동해 주세요 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여기서 패킹 중지를 누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패킹돼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준비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쿠팡 선송장 전송, 스마트 스토어일 때 기타 해외 배송 적용,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두 개의 마켓만 현재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 선송장을 전송해주면 쿠팡의 준비 중에서 배송 중으로 취소를 최대한 막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3일 내 운송장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기타 해외 배송 버튼을 누르면 요 해외 기타 적용이 바뀌면서 해외 상품이므로 기간이 충분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각 마켓에 이제 요번에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하고 있고요. 인터파크는 운송장 수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운송장 번호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각 마켓에 이제 앞으로 요걸 모두 다 적용을 해드릴 거고요. 안 되는 이게 안 나오는 마켓은 수정 전송이 안 돼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패킹 완료가 되면 이때 이제 여기에 뭐가 생겨요? 한국 운송장 번호가 나왔으니까 운송장 전송 버튼이 생깁니다. 여기는 지금 테스트 버전이라 안 나오는 거고요. 클릭을 하면 해당 마켓에 진짜 운송장 번호를 전송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죠. 택배사 변경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CJ 안 되다 보니까 뭐 우체국 그리고 롯데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죠. 경동일 때도 변경이 되죠. 통관 중에서 한국 배송 중일 때 요 택배사 변경이 뜰 텐데요. 배송이 완료가 돼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변경된 운송장 번호가 있을 때 이게 그 마켓에 전송이 안 되면 배송 완료가 안 돼서 그 결제를 못 받겠죠. 여러분들이 주문 관리에서 전체를 선택하시고 운송장 변경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변경된 애들만 따로 리스트해줘요. 한 번씩 변경된 애들이 있는지 검색을 하시고 변경된 애들은 다시 운송장 전송을 눌러주시면 마켓에 운송장을 변경해 주거든요. 누락이 없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송 완료는 여기 숫자가 안 뜨게 돼 있어요. 배송 완료는 이제 여러분들이 된 것들이 여기 뜰 거고요.